또 많은 분들이 이 타오의 승차감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타오는 보디온 프레임 방식 풀사이즈 SUV입니다. 보통 이런 보디온 프레임 방식은 굉장히 단단한 프레임이 차체 아래를 떠받치고 충격을 흡수한다기보단 견디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래에서 오는 충격을 걸러내거나 흡수하는 능력이 모노코크 대비해서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보디온 프레임은 승차감이 안 좋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하곤 하시죠. 예를 들어 지프 랭글러나 기아 모하비 아니면 렉스턴 같은 차들을 타보면 어떤 뜻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이 시스템은 캐딜락에서도 굉장히 즐겨 쓰는 그런 기능입니다. 노면을 1000분의 1초 단위로 읽어서 서스펜션 댐퍼 안에 있는 유압을 자성으로 제어해서 어떨 때는 푹신하게 어떨 때는 단단하게 순식간에 그 성격을 바꿔주는 그런 똑똑한 기술입니다. 타오에는 그 기능도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저속에서도 승차감이 기대보다 나쁘지 않더라고요. 물론 어쩔 수 없이 전해지는 그런 투박한 면들이 이따금씩 나오긴 하는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이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의 실력이 꽤 대단한 것 같습니다. 거친 굴곡에서 나오는 충격을 최소화하고 또 매끈한 방지턱도 가끔 있거든요. 우리 그런 걸 넘을 때는 정말 프리미엄 브랜드의 럭셔리 SUV를 타는 것 같은 그런 넘실거리는 승차감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의 구조적 특성 때문에 승차감에 대한 걱정을 가졌던 분들은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승차감은 충분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고속도로를 달릴 때에는 밑으로 20mm를 낮춰줍니다. 그래서 공기저항을 줄이고 무게중심도 내리고, 그래서 고속에서 휘청거림을 최소화하도록 이제 고속주행 안정성을 올리는 방법이죠. 이렇게 크루징할 때의 승차감은 정말 좋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까지도 제네시스 G90을 타고 있었는데 그렇게 좋은 차, 승차감에 초점을 맞춘 차를 타고 나면 어떤 차를 타도 불편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 타오 정도면 G90와 이 차를 비교할 건 안 되지만 그래도 에어 서스펜션을 넣음으로써 꽤 좋은 승차감을 갖췄다고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타오의 파워트레인은 V8 6.2L 가솔린 직분산 엔진입니다. 변속기는 10단 자동이고요. 최고 출력은 426마력, 최대 토크는 63.6kgm입니다. 아무리 일정한 속도로 크루징을 한다 하더라도 이 정도로 대배기량 엔진이면 기름을 많이 마실 수밖에 없죠. 신형 타오에는 한 번 더 개선된 연료 관리 시스템이 들어갔습니다. 기존의 액티브 퓨얼 매니지먼트는 실린더를 절반만 꺼버리거나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2개만 꺼버려서 4기통으로 주행을 하는 기능이 있었죠. 그렇게 단순한 시스템이었다면 이 타오에 들어간 다이나믹 퓨얼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이 8개 실린더 전부를 관리합니다. 실린더를 정확히 반만 끄거나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더 끌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킬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연료 분사를 제어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똑똑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이 차의 복합 연비는 리터당 6.4km입니다. 지금 63.5km를 주행하고 있는데 평균 연비가 6.1km/L가 나왔네요. 더 좋게 나올 수 있었지만 아까 산을 힘겹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때 연비가 좀 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컴포트 모드로 달렸는데 스포츠 모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사운드로는 별로 달라지는 게 없네요. 8기통 대배기량 엔진이긴 하지만 이런 고속에서까지 소리가 두드러지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깊게 밝으니까 8기통 소리는 진짜 대체할 수가 없네요. 소리도 소리고 이 회전 질감, 이 8기통 모델을 탈 때마다 이 가속 페달이 발을 간질간질 거리는 그런 잔진동이 있거든요. 이 기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4기통급에서는 전혀 줄 수 없는 그런 느낌들이 이 차를 더 특별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급에서는 에스컬레이드가 아닌 이상, 특히 포드 익스페디션은 V6 가솔린 터보 엔진을 쓰고 있어서 물론 V6 엔진도 회전 질감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8기통의 이 소리, 이 풍성한 소리는 6기통으로는 못 따라가죠. 출력이 420마력이 넘긴 하지만 사실 이 차를 폭발적으로 밀어준다거나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차가 워낙 무거워서 그 정도의 박력은 있지 않고 딱 이 차를 부족함 없이 끌어주기에 딱 좋은 출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시속 100km로 일정하게 달릴 때 소음을 좀 보면 일단 노면 소음은 굉장히 억제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차가 높아서 거리가 멀어서 그런 걸지 모르겠지만 나름 큰 타이어를 끼우고 있는데도 타이어 소음 같은 것도 생각보다 거슬리지 않고 풍절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차가 전면 투영 면적이 너무 넓다 보니까 시속 100km를 넘어서면 바람 소리가 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쪽 창문이 이중 접합도 아니에요. 한 장짜리 유리인데 그래도 꽤 두껍습니다.
자, 고속도로에서 쓰는 기능 중에 아쉬운 점을 하나 꼽자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들어갔지만 차선 중앙 유지 장치는 빠졌습니다. 차선 이탈 방지는 있습니다. 밖으로 이렇게 벗어날 때 운전대를 툭툭 밀어주는 그런 기능은 있지만 완전히 차선 중앙을 잡고 달려주는 기능은 없기 때문에 항상 이 운전대를 잡고 앞을 잘 보면서 가셔야 됩니다. 그래도 정차 및 재출발 기능까지 지원을 해서 이런 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막히는 시내에서도 쓸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의외로 브레이크 페달이 저는 적응이 필요한 것 같아요. 보통 브레이크 페달이 안으로 밟으면 밟을수록 점점 더 이 압력이 차는 느낌을 주는 게 가장 이상적인 세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타워의 브레이크 페달은 조금 탱탱한 느낌이 듭니다. 밟으면 밟을수록 안쪽에 뭐 스프링 같은 게 있어서 인위적으로 내 발을 밀어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좀 신기하네요. 그리고 페달 자체도 조금 묵직한 편이라 빠르게 달리다가 속도를 급하게 낮춰야 될 때, 그때는 놀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안 멈추지? 하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이컨트리라는 최상의 트림만 나와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7천만원대 중반부터 시작하는 그런 여러가지 트림을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텐데, 오늘 출발하기 전에 관계자분들과 잠깐 얘기를 해보니까 그런 수요를 모르진 않았어요. 하지만 아래급 트림을 출시하면 7천만원대 초반, 중반 물론 출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트래버스의 영역과도 어느 정도 겹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은 트래버스한테 맡겨두고, 이 타워를 통해서는 GM이 넣을 수 있는 모든 장비를 때려놓고 타워만의 경험들을 알려드리기 위해 하이컨트리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어차피 판매량도 많지 않을 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사시겠어요. 저희 집만 해도 이 차를 댈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주력 판매 모델이 될 수 없다면 8기통 엔진 넣고 에어 서스펜션 넣고 동급 최대의 이런 실내 공간도 가지고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걸 뽐내면서 이 쉐보레 SUV 플래그십 모델로서의 그런 상징성을 챙길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은 또 있죠. 생각해보면 예전에 해치백이나 세단 장르에서 길을 펴지 못했던 쉐보레가 이렇게 다양한 SUV들을 갖고 오면서 새로운 전략을 짜고 있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100km 가까이 타보니까 익스페디션과의 1000만원이라는 가격 차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감성 제대로 나는 이 8기통 엔진, 그리고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 같은 고급 사양까지 넣어놓고 1000만원 차이라면 저는 충분히 지불할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차의 프리미엄 가치는 뭐 디자인, 소재 이런 곳에 있지 않습니다. 타워가 가진 모든 장비를 이 안에 몰아넣으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레저나 여가 활동, 또 가족끼리 단순하게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폭넓은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차의 프리미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한국 시장에 맞춘 미국 차가 아니라 진짜 미국 차를 맛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고요, 더 알찬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